조금 전에 회장님 그 삼성전자 말씀도 이제 했습니다만 흐름왕 되기에 뭐 이게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몰랐다 하셨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했던 부분, 취업을 하면 대학교를 공대를 가야 되겠다, 전자공학을 가야 되겠다 했듯이 취업을 하면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당시 삼성은 주력이 전자가 아니고 예. 제일모직, 제일합성, 제일제당 주로 이제 뭐 옷을 만들고 설탕 만들고 뭐 이런 전자는 막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자는 이제 신규 산업이라고 하나 예. 좀 했던 것 같아서 예. 전체 삼성그룹의 한 부분이었죠. 작은 부분. 그래서 나같이 전자공학과 전공한 사람이 제일모직, 제일제당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삼성이 유명한 회사지만은 뭐 나하고 관계없는 거고 예. 전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가 막 69년도 시작했으니까 예. 69년 말이나 70년 초에 볼 때는 초라한 회사라서 예. 나중에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예측을 못했을 저는 맨 처음부터 그냥 삼성맨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시네요. 삼성에 입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워낙 무전기 만들기 좋아하고 전축 만들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한국텔레비 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 학원. 예, 종로에 있는 거기 역할은 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텔레비 수리를 수리공을 양성하고 또 원양어선 타면 원양어선은 조난당할 때 무전으로 구조 요청을 드립니다. 예. 원양어선에는 반드시 무전기가 탑재되고 무전기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필수적으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술자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는 텔레비 수리하는 걸 가르치다가 그 무선 통신과가 생겨서 나더러 당신 무선 잘하는 것 같으니까 무선 인력 가르쳐라. 그래서 무선 통신사 1급, 2급, 3급 50안을 가르쳤어요. 나한테 배워서 무선 통신사 1급, 2급, 3급 시험. 아마추어 M이라는 그런. 아마추어가 아니면 프로입니다. 프로. 아마추어 1, 2, 3급은 있는데 아마추어는 배 못하고 배 타는 사람은 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선 통신 1급, 2급, 3급 기술자 자격 국가에서 시험 보는데 그 시험을 통과시키도록 제가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시험 봐서 원양선 타고 저 해외 갔다 오고 그때 원양선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니까 배가 깔아주면 같이 죽으니까 그만큼 일반 삼성이나 현대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줬습니다. 원양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남는 시간에 라디오 만들고 텔레비 만들고 전축 만들고 그런 무전기를 내가 만들고 무전기 같은 거는 학생들한테 무전기를 갖다 놓고 내가 일부러 한 부분은 고장을 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한번 고쳐봐라. 그래, 어려운 것도 이런 데도 고장 내보고 저런 데도 내보고 매일매일 다른 곳에 고장 내면서 학생들을 고치는 연습을 시킵니다. 어디 고장나도 너희들이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무전기를 갖다 놓고 그런 무전기 원리라고 합니다. 무전기라는 게 전파를 쏘는 기능과 저쪽에서 날아온 전파를 받는 기능이잖아요.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휴대폰도 전파 쏘는 기능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리는 무전기나 선박에 들어가는 무전기나 휴대폰이나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1977년도에 7년도에 와이프가 일요일에 자고 있는데 늦잠 자고 있는데 한 들어가 깨우더라고. 여보 왜 그랬더니 그 당시 회사 이름이 한국전자통신 이름으로 광고가 동아일보 밑에 하단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전자통신. 한국전자통신. 코리아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코리아의 K자, 코리아의 T자. KTC라는 회사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에 눈에 띄는 거는 해외에 1년간 기술 연수 시켜준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돈이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해외에 기술을 가르쳐주고 공짜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고 가면 동안에도 한국에 월급은 나오고 또 따로 매달 월급을 해외 월급을 또 생활비하고 다 준다는 거예요. 나도 10원도 안 들이고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거 해외도 갔다 올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좋은 기회다. 이래서 그 회사에 나는 그때 8년 경력자로 입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77년도에 입사해서 78년 1년 동안 풀로 유럽 가서 있었습니다. 나갔다 오셨네요. 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5년도에 예. 전국 농어촌 시찰을 다녔답니다. 예. 시찰 다니다가 집집마다 보니까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전화가 거의 없었죠. 75년도에 전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들 불러라. 야, 집집마다 전화 좀 들어가게 안을 내봐라. 그러니까 비서들이 각하 이 전화기는 안 비싼데 전화 줄을 쭉 따라가면 전화기랑 건물 안에 그 기계가 꽉 차 있는데 맞습니다. 그 기계값을 이 전화기 가입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화기 가입하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안 된다고 왕국히 안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이 국민을 위한 애국심이 강한지 야 그거 좀 싸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보고해라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이래저래 교수들도 만나고 봤더니 그 당시 이 전화구에 들어간 이 기계는 기계식 독일서 도입한 기계식입니다. 기계 독일이 기계가 발전돼서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5번 돌리면 1, 2, 3, 4, 5까지 툭 가서 5에 촥 이게 뭐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6을 돌리면 그 다음에 가서 6번째 가서 연결되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번호대로 찾아가서 연결해주면 기계 덩어리가 엄청 큽니다. 그 기계값이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전화 가입자가 그 돈을 물어야 되니까 성용차 한 대 값만큼 비싸고 그래서 전화기 하나 가입하는데 그 전화기를 그 당시에는 백색 전화라고 보통 전화기 검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검은 거는 이제 옛날 돌려서 하는 수동식이고 자동으로 따르릉 전화만 받는 거는 이제 백색 전화라고 해서 그건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동차 값으로. 그만큼 집에 백색 전화 하나 있다는 거는 자랑거리고 명함에도 자택 백곡에 몇 번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을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다 없다로 봤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전 농어촌에 전화 보고받는 방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연구해 보니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 얘기가 요즘 전자교환기라는 게 있는데 전자 방식을 쓰면 이렇게 큰 전화국 빌딩에 들어가던 기계가 관청만 써도 그 10,000명 통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빗줄이듯이 그렇게 그 방법은 하면 값이 푹 떨어집니다. 야 그거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기술을 사와야 되는데 그럼 전 세계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미국, 일본, 유럽을 다니면서 전자교환기 기술을 주는 회사를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그 국영회사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협상해서 기술 도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업은행에다가 야, 너희들이 출사해.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144억을 그 당시에 70년도에 177년도에 144억을 들여가지고 한국전자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모집할 때 우리 마누라가 깨워서 거기에 입사를 해본 거예요. 당신 평생 풀빌 가로먹으면서 그거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젊을 때 잠시 하는 거지. 평생 있을 직장으로 가라. 그래서 하소식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시고 그때는 이제 인생이 바뀌시고 국영회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지금 9시 출근해서 5시 땡 가면 그냥 5시 1분 되면 우르륵 다 나와버리고 회사에 사무실에 한 명도 없는 그런 공기업이었습니다. 근무하기 삼성보다 훨씬 편하죠. 맞습니다. 잔업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기업에 입사 경력 사원으로 입사하고 내 밑에 부하도 좀 있고 이제 경력 사원입니다. 이렇게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장을 똑똑한 놈을 잘 뽑아야 될 텐데 이거 사장을 누굴 뽑으면 이 회사를 잘 키울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자교육을 보급을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사회 전하게 보고할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고민하니까 옆에 딸내미가 박근혜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전자공학이다. 우리 학교 교수님이 미국에서 그쪽 분야 전자기관 분야 공부했던 분이 계시다. 분이 공부했다 그러던데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와서 이제 면담을 해보고 당신이 지금면에 내일부터 KTC 사장하시오. 그래서 서강대 교수하다가 바로 KTC 사장이 됐어요. 공기업 사장으로. 네, 그 사람이 이만영 박사라고 대한민국의 이만영 박사. 유명한 이만영 박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살아계신다면 94, 예. 5세 되겠지. 95세 이상, 100세 가까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서강대 교수를 하다가 교수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가르친 교수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고민을 같이 했네, 그죠? 밥 먹다 보면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예, 얘기하다 보면 예. 가족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해서 똑똑한 사장을 뽑아야 이걸 잘 키울 텐데 그러고 참 박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게 예. 24시간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고민. 오로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장에 대해서 경력사원 신입사원 뽑아서 70여 명을 유럽에 보내서 그 전자배관기 기술을 배워옵니다. 예. 근데 70명이 70분의 1씩 배워옵니다. 너는 요거 배워라. 너는 요거 배워라. 다른 분야로. 너무 넓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병원 나가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뭐 온갖 과가 있듯이 예. 그 기술도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배워옵니다. 예. 그리고 배워가서 종합병원 만드는 거지 말이에요. 예. 분야별로 다 한 명만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누가 거기서 미국으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땡땡이를 못 치겠네요. 그래서 인질로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식은 못 나갑니다. 예. 개인 돈으로도 출국 금지입니다. 범인들만 출국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중요한 기술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안 돌아버리면 70명 중에 한 명 안 돌아보면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이 돼야 통화되는데 자동차 구조 한 개만 없어도 자동차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좀 비인간적이지만은 너희들 좀 참아라. 예. 1년간 좀 독신 생활해라. 나라 위해서 좀 와이프 희생해라. 못 보낸다. 출국 금지가 돼서 와이프나 자식들이 개인 돈으로도 유럽에 못 나갑니다. 해외 출국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요즘 보면 또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비난하죠. 난리 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원망스럽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럼요. 국관리에서 필요한 나는 도망 안 갔지만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도망가서 이게 사업이 어그러지면 대한민국 노원청까지 전화를 보고간다는 그 미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 참 그 당시 적당한 독재가 장점이 된 거예요. 출금이 되니까 돈이 있는 집안도 자기 돈으로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까지 눈물겹게 해서 그 기술을 다 배워와서 꿈의 공장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80년대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0년에서 8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되니까 전국에 전화기가 막 많이 뿌려져서 90년쯤 되면 그 뭐 금방 전화 가입됩니다. 연락하면 금방 가입도. 요즘도 전화 가입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싸졌어요. 엄청나게 싸져버렸어요. 저희도 집에 전화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래가 웬만하면 집에 이제 전화기는 다 갖추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전화기가, 그 교환기가, 전자교환기 도입한 거. 그 다음에 이왕이면 도입한 고용기가 반전자교환기고, 반은 전자고 반은 기계입니다. 100%가 아니고. 그 반전자교환기인데, 그거를 대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통신연구 대덕단지에 개출이라는 전자통신기술연구소를 영어로 ETRI라 해서 정보통신연구원. 지금은 정보통신연구원인데 그 당시에는 전자통신 기술연구원 뭐 이렇게 ETRI라는데 연구를 야 너희들 이 교환기 반전자 교환기를 전전자 교환기로 개발해라.
그 국가연구소에서 그걸 개발했어요. 예. 할 때 업체 참여시키라. 삼성, LG 뭐 이런 업체들 기술자들도 참여해서 같이 전전자교환기, 그걸 영어로 TDX라 했습니다. TDX라는 그런 교환기를 개발해서 그다음부터 전국에 또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90년대부터는 거의 TDX로 다 바뀌었죠. 완전자교환기는 처음에 좀 하다가 국산 100% 순국산 전자교환기가 나오면서 완전자교환기는 상당 부품이 유럽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립하고 했는데 좀 비싸잖아요. 완전 전전자로 해서 국내에서 다 수리하고 반도체도 국내 반도체 쓰고 그러니까 값이 아주 싸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 전화 문제는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 전화교환기가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교환기에 모든 전화기가 물리고 고속도로에 많은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환기와 교환기끼리도 서로 연결하고 하면 우리나라의 통신망이 돼서 거기다가 그 컴퓨터를 붙이면 인터넷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를 우리나라가 빨리 온 것도 교환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컴퓨터 하나, PC만 붙이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천리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맞습니다. 두리넷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네이버 이런 것도 생기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교환기에다가 그 애출이라는 국가 출연 연구소에서 미국의 퀄컴이라는 벤처 기업에서 CDMA 기술을 사왔습니다. 사와서 CDMA 기술이라는 게 CDMA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기술을 사와서 그 교환기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는 삼성과 LG가 각자 CDMA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그 단말기 개발 책임자로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붙이니까 이게 CDMA 통신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도 아무도 하지 않는 CDMA를 이용한 휴대폰 통신망은 상용화된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대량으로. 맞습니다. 그때 한참 선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량으로. 홍콩에서 소량 실험적으로 했는데 그건 전 홍콩이 아니고 한 동네에 실험한 거고, 대한민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역을 CDMA로 구축해서 CDMA라는 기술로 이 휴대폰과 기지국 사이가 통신이 이루어졌다. 방식은 이 휴대폰에서 기지국까지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느냐.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통신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그 아날로그를 우리나라는 바로 CDMA로 했습니다. 유럽은 아날로그에서 GSM이라는 디지털로 일단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GSM보다 CDMA가 더 좋다는 게 한국에서 입증하니까 그럼 우리도 CDMA 하자. 그래서 그 3G부터는 전 세계가 CDMA로 다 바꿨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까지도. 옛날 한국이 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은 CDMA 아닌 다른 방식의 디지털을 했습니다. 유럽은 GSM, 미국은 TDMA, 일본도 TDMA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한민국이 처음 이제 CDMA를 도입해서 상용해서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또 CDMA의 특징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통화해도 통화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용량이 많다. 이게 입증을 해버린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올모터가 되기 싫어서 왜 내가 먼저 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하겠다. 맞습니다. 지금 백신도 어떤 사람 안 맞는 이유가 맞아보고 부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맞기 싫다. 그냥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부작, 65세 이상은 아직 임상 결과가 없다. 그럼 65세 이상은 좀 찝찝하잖아요. 혹시 부작용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좀 기다려보자. 다른 사람이 10만 명, 20명 맞아보고 죽는 사람이 없나 보고 거기 한 50명 죽더라 그러면 나 안 맞으려고. 지금 CDMA가 그런 식이에요. 만약 한국에서 CDMA가 성공 못했더라면 전 세계가 CDMA로 갈 리가 없죠. 그거 봐, 저건 아직은 안 되는 거야 하고 아무도 안 갔을 텐데 한국이 이걸 성공시켜서 전 세계 CDMA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휴대폰이나 이 기지국이 전 세계로 팔리기 시작했죠. 한국이 원조니까.